근데 안 먹고 말지 여기를 안 넘어와요. 안 넘어올까? 아, 여기에서는 안 네, 넘어가요? 안 넘어와요. 우리가 여기 살거든요. 네, 여기까지 주말에 와서 밥 드신 적 있으세요? 절대 없죠. 아, 그러니까요. 근데 왜 기대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자산전략센터의 조은희 박사입니다. 오늘은 카페 브랜드의 첫 오프라인 매장 출점 관련해가지고요. 고객 미팅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 고객사는 직접 원두를 로스팅하고 카페 브랜드까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처음으로 지금 오프라인 매장을 준비하면서요. 한 후보지를 매장으로 정했고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저희 부동산 자산전략센터에 이 자리가 정말 사업성이 있는지 의뢰를 해주셔서 저희가 1차적으로 분석을 마치고 미팅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저희 고객분이 주로 궁금해 하신 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이 지역의 주요 고객은 누구인지, 그리고 고객들한테 어떤 제품을 주력으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매장을 운영했을 때 예상하는 매출 그리고 수익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현재 계약하는 그 자리가 적정한지 임대료도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을 1차적으로 확인했고요. 주변 상권하고 경쟁 매장, 그리고 고객층 매출, 이동 동선 등을 분석을 해서 분석 보고서를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 매장을 계약하는 게 적절한지, 그리고 실제로 출점을 한다면 어떤 고객을 타깃으로 하고 어떤 상품과 가격을 메인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객분과 함께 운영 조건을 하나씩 맞춰볼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상 매출과 비용 구조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요. 영업시간하고 홍보 마케팅 방향까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결국 고객이 저희에게 요청하는 건 단순한 상권 분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도 단순히 임대차 계약이나 부동산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매장이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그리고 들어가야 된다면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그래서 돈을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그게 바로 부동산 자산 전략의 핵심이고요. 오늘 미팅에서는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팅을 하시잖아요. 네. 로스팅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저희는 강점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입지 동선, 그 다음 권리, 손익, 상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사람들이 이동 동선이 저희가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요 두 개가 다른 지도예요.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은 버스 타고 이렇게 올 거고요. 서울에 있는 사람은 여기서 버스 내려서 이렇게 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옆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지산에 있는 식당들이 더 많이 된 거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커피는 어차피 빌딩 바로 앞에서 산다. 제가 봤을 땐 여기랑 여기로 들어오기 위해서, 여기로 들어오려면은 사람들이 이쪽을 많이 이용할 줄 알았는데 이용 안 하겠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땐 이용 안 할 것 같거든요. 저는 이쪽에서 걸어온 사람이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 선이 버스 이용 고객선이고요. 강남에서 오면 저기에서 빨간색 선이 지하철 이용 고객선이에요. 그래서 자리 자체는 아침 출근할 땐 나쁘지 않은데 점심시간에는 그렇게 좋은 자리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여기가 나아요, 점심시간에. 근데 저희 장사가 대부분 점심 장사인데, 이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단순히 입지가 좋다고 잘 되는 건 아니니까 입지 자체는 사실 조금 떨어집니다. 그다음 이제 임차인 안정성을 보면은 등기부를 떼봤습니다. 이분 이거 분양을 받으신 거고요. 채권 최고액이 돼 있죠. 얼마 빌렸나 보다 채권 최고액이 중요했잖아요. 어차피 경매 넘어가면 요거니까. LTV를 80% 정도 받았고 지금 이게 준공된 지 5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집단 대출로 나온 걸 겁니다. 만약 위험해지면 시점은 이게 지금 준공된 지 한 2년 됐죠. 이 사람이 분양받은 지 2년 됐으니까 3년 뒤에는 약간 불안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연장이 안 될 거거든요. 요 금액으로 연장이 안 돼요. 그럼 얘가 전체적으로 상환을 해야 돼요. 근데 상환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돈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경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거를 한번 거쳐야 되면 리파이낸싱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되거든요. 이게 한번 그 리파이낸싱 할 때 대출을 갈아타야 되는 맞아요. 그러면 얘를 상환하고 새로 받아서 갈아타야 되는데 네. 새로 받는 게 이 수준이 안 나올 거라. 그래서 새로 받는 거는 임대료 기반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좀 낮아지게 돼요. 그게 RTI잖아요. 근데 지금 보증금 으로 했을 때 예상 감정가 혹은 예상 매매가는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다면 넘어갈 거고, 못 갚는다라고 하면 경매로 갈 거고. 그럼 경매 넘어가는 시점은 끝나고 1년 뒤, 1년 정도 뒤에 넘어가요. 그래서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대표님께서는 월세를 지급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보증금을 먼저 차감하는 순서로 가셔야 돼요. 제가 이거 낙찰될 때까지 1년 걸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매 나간 다음 또 1년 걸릴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터 시작할 거예요, 얘네가. 근데 실제 낙찰되는 건 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6회에서 7회 정도 유찰이 돼야 되니까 그 시간이 이제 또 한 1년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차피 보증금은 다 상계 치실 수 있다. 그래서 보증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닐 것 같다. 왜냐? 보증금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최고 맨 처음에 채권가액 나왔을 때요. 그리고 실제 대출액인 줄 알고 부동산이 네. 그걸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대출이 많아. 그냥 나는 이거를 하지 말라는 계시구나. 그냥 가계약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들어갑니다. 여기가 지금 이하면 다 들어가는데 대거든요. 임대료 인상은 한 번에 5%씩밖에 안 되고 10년간 유지 가능해요. 10년 동안 안 쫓겨나려면 안 쫓겨날 수 있어요. 예. 소액 임차인에는 적용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경매 나가면은 우선 면제권은 없으실 겁니다. 근데 그래도 후순위에 서야 되니까 사업자 등록은 어차피 하시잖아요.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찍어주세요 하면 찍어주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주민센터 이런 데서는 사업자 그거는 거주하는 사람들. 저희 부동산 자산전략센터에서 많은 분들께 컨설팅 해드리는 내용의 좀 중요한 부분들은 잘라서 이렇게 유튜브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저희한테 굳이 컨설팅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유튜브만 보셔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구독하고 좋아요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런 정보를 매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분명 여러분들 부동산을 보시는 눈, 상권을 보시는 눈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손익분석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이거 맞는지 한번 같이 숫자 이제 맞춰봐야 돼요. 저희가 프랜차이즈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다 없으실 거예요. 가맹비 없고요. 교육 없고 보증금 없고 설계비 없습니다. 인테리어 제가 2,000 정도 하신다 그래서 2,000으로 잡아놨어요. 근데 여기에 집기랑 이런 거 들 네. 거구나. 이것도 어차피 업소용으로 하실 거죠? 네. 예, 예쁜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200이면 하더라고. 새 걸로. 300까지만. 네. 왜냐면 실외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거 실외기 옥상으로 올라가면 진짜 이 정도 들어요. 그렇죠. 네, 베이커리 안 하실 거예요. 베이커리는 빠니니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빠니니만. 여기 샌드위치 딱 파네요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생각 없어요. 특히 40대 남성이 많은 이 지역은 죽었다 깨나도 안 먹어요. 근데 아침에는 커피랑 빠니 토스트 이런 네. 거 해가지고 한 5,000원, 6,000원 내 팔면 그건 괜찮지 않을까? 그게 제일 잘하는 브랜드가 바나프레소예요. 바나프레소 한번 나중에 찾아서 보세요. 그러면은 그 아침에 그냥 치즈랑 계란이랑 빵 네, 요만한 거 그런 거, 그거 그런 그냥 거. 데워서 치즈 멜팅한 다음에 간단히 주는 거랑 아메리카노랑 해서 세트가 거의 한 5,000원대 이렇게 하니까 남자도 많이 사 먹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바나프레소는 입지로 어디를 가져가냐 하면요. 직장인들 오피스 상권만 들어가요. 메가커피랑 다르게 들어가요. 매출 로 잡았어요. 저는 맨 처음. 원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준인 것 같고. 하루에 얼마지? 22일 영업했을 때 월화수목금만 주말 뺐어요. 아예 1매출 4만 원 짠 내려야 돼요. 더 싸게는 필요 없고요. 더 싸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옆집이 로스팅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집이잖아요. 그냥 내리는 집이잖아요. 근데 저도 로스팅기를 갖고 올 거는 아니에요. 근데 로스팅 하는 걸 틀어주시면 네. 되죠. 영상 찍으신 거 있잖아요. 요즘 그냥 모니터 이거 얼마 안 하거든요. 그거 하나 걸어놓고 그거 계속 돌리세요. 직접 로스팅 하시는 거. 따로 찍어서. 예. 그거를 그냥 무한재생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로스팅 공장 있잖아요. 파주 헤이리에 있는 거. 거기에 CCTV 영상 있잖아요. 그거 그냥 틀어놓으세요. 그건 괜찮지. CCTV인 거 같은 컨셉. 예, 계속 찍어 놓으시면 돼요. 자기가 이렇게 뭐 하는 거 막 이런 거. 예, 그래서 그냥 컴퓨터 모니터 같은 거 조그만 거 하나에다가 맞아요. 계속 반복 재생하는 거. 계속 반복 재생해놓으면 돼요. 그게 차별점일 거예요. 저는 가격은 차라리 2라인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2,900원. 똑같이요. 차라리 2,900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로스팅 하니까 3,000원으로 가든지 3,200원이나 3,000원. 예. 거기다 프리미엄을 붙여서. 예. 내가 직접 로스팅 하는 거고 한번 볼까요? 얼마 남는지? 그래서 30% 임대료 11%예요. 인건비를 파트타임 4시간 썼어요. 점심때 위아래로 주 5일만 내내 일하고 주유수당 4대 보험까지 주면 정도 들 것 같아요. 4대 보험도 해야 되나요? 해야 돼요. 3시간 이상이면 줘야 돼요. 3시간 이상이면. 예, 근데 이거보단 조금 들 거예요, 사실. 네. 예, 근데 좀 여유 있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좀 좋은 사람을 썼으면 좋겠는 게 저는 알바도 되게 중요한 게 대표님께서 이제 장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 쓰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아예 똑같은 사람을 쓰든지 아니면은 좀 젊은 여자친구가 왔으면 좋겠어요. 대비되게. 그래서 이 정도 생각하셔야 되고 배달 수수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그냥 넣는 거예요. 예, 배달은 안 하시는 게 지금은 나은 것 같아요. 관리비는 정도 잡아놨고요. 수도비, 광역비 다 들어가야 되니까 기타 잡비 30만 원. 이거 인터넷 화재보험, CCTV, 세무기장 기타 잡비. 그다음 세금, 종소세랑 지방소득세, 부가세 정도에서 7월 나가실 거예요. 이거 나중에 부가세 때문에 뒤통수 맞으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여분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팔면 나가고 요거 빼면은 한 가져가실 거다. 되게 정확하게 보셨네요. 네, 저희야 뭐 일이 이건데. 그래서 나중에 이거 넘는 게 목표예요. 매출이요? 네. 월 매출이요? 이게 대한민국 평균 카페 매출이에요. 평균. 이거 프랜차이즈 다 포함해서. 예. 예요. 그리고 많은 거. 안정화되면. 예. 근데 이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쉽지 않아요. 이거는 초대형 카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상권하고 고객 분석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드려요. 저희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자리에 여기. 여기밖에 안 잡았어요. 여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상권이. 저 애들 사람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이쁘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근데 사실 여기 뒤에 자이랑 아파트 몇 개 있거든요. 절대 안 와요. 근데 여기에 네. 먹을 데가 없어. 네. 상가가 없어. 근데 안 먹고 말지 여기를 안 넘어와. 안 넘어올까? 아, 여기에서는 안 네, 넘어가요. 안 넘어와요. 우리가 여기 살거든요. 저희. 네, 여기까지 주말에 와서 밥 드신 적 있어요? 아니, 절대 없죠. 아, 그러니까요. 근데 왜 기대하세요? 영업시간은 처음에 19시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좀. 7시 예, 그러다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엔 19시까지 하셔야. 홍보하는 차원에서 예, 나 열려 아침은 있다. 7시 반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이거 맞아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차 막히니까요, 여기. 차 갖고 와야 되는데 차 막히니까. 그리고 고양시랑 대덕동이랑 여기 딱 네모예요. 네모까지 상권을 봤을 때 시그널은 아주 좋습니다. 고양시는 줄어들고 있는데 대덕동은 35% 늘어나 있어요, 개수가. 개수가 늘어났다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수? 네, 아, 업소 수가 업소 수. 늘어났는데 해당 상권은 그대로예요. 근데 6개 됐다, 5개 됐다, 다시 6개 됐거든요. 작년 추이 보니까. 업소 수 말고 매출로 봤을 때 매출로 보면은 요 상권, 요 네모 상권이요. 에일리네트라고 여기만 잡았을 때 20%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더 들어가도 돼요. 요 상권에서 월 평균 매출은 2,600이다. 근데 또 괜찮은 건 요 주변의 평균 대비 여기가 훨씬 장사 잘 되는데 34%나 잘 되는데요. 그리고 84%가 평일, 23%가 40대 남성인데 나머지는 30대다. 30대, 40대, 50대 남성이에요. 고객은. 여자보다 남자가 월등히 많죠. 지식산업센터에 여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업종 자체가 좀. 알바하면서 그 얘기 했거든요. 관찰하는 게. 그리고 다 애아빠, 대부분 애아빠. 이게 또 분석한 건데요. 저희의 장점이에요. 저희의 장점은 로열티 없고 자체 브랜드고 직접 원두 로스팅. 그래서 이걸 지금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SNS 계속 하셔야 되고 유튜브도 했으면 좋겠어요. 한다라는 이미지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산 사람들이 이게 외부에서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얘는 뭐 SNS도 유명하대. 사실 그 옆에 집 있잖아요. 그 집도 제가 봤을 땐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유명세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오는. 그러니까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지금 하시는 대로만 하면 돼요. 인스타도 아파트 정문에 주말이 있는데 요거는 아주 극소수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직원 업무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알바생한테 아까 기대 안 하지만 명확하게 딱 그것만 시켜야 돼. 매뉴얼 주고 너 이것만 했다 그것만 해야 돼요. 아예 코팅해서 주세요. 그래서 만약 주말에도 하고 싶으면 주말에는 드립커피 약간 이런 것도 차별성 들 수 있거든요. 아니면 2시부터 6시까지는 드립. 저는 그래서 오후에 2시부터 뭐 4, 5시까지는 드립하는 네. 걸로 이렇게 바쁠 때는 못하니까. 네, 바쁠 때 못하니까 2시부터 6시는 드립. 어차피 2시부터 4시, 6시까지는 손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드립한다. 그리고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그거 먹는 사람들이 찐 단골이잖아요. 예, 근데 드립을 파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전문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예, 그게 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맛으로 40대 아저씨는 정말 맛으로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리한 환경은 매출 좋아지고 있고요. 업소수 증가가 없고요. 지하철 개통은 대장홍세에서는 한참 남았지만 10년. 예, 31년 보고 있습니다. 2031년. 위협은 뭐 저가 커피, 30, 40대 남성, 주말 매출 증가 어려움. 그래서 결국 이 강점으로 위협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살릴 수 있던 거는 아까 장인과 볶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걸로 결국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길죠. 이게 거의 1시간 걸려요. 고객 60% 이상은 30, 40대 남성. 주요 방문 시간이 아까 화목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소상공인 데이터에서 뽑아봤더니 목금 12시부터 2시가 제일 많더라고요. 널널한 시간대 와서 제일 먹고. 근데 결국 남성 많은 거는 여 앞에나 이거나 똑같이 나오고 30, 40대 매출 건수나 매출이나 다 60%대 거의 나오고 있어요. 매출 비율은. 주거 인구가 소비 순위 200만 원 이상이다.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직장 인구로 봤을 때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 상반기에 여기에 835명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1000명까지 늘어나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예요? 요 건물? 요 건물. 그리고 평균 소득이 371만 원짜리 사람들인데 거의 300 써요. 소비 비율이 80%예요. 이거 굉장히 높은 거예요, 얘네들. 많이 쓴다. 그래서 드립 커피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소득 수준도 다 다행히 증가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소비 수준은 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돈 쓸 데가 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 40대를 잡아야 되고 얘네를 잡기 위해서 이미지랑 브랜드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화된 중고가 상품이 필요한데 그거를 베이커리나 과자류로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그 이미지로 가져가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우선은 차별화된 시그니처로 봤어요. 그래서 드립 말씀드린 거고 우선도 이건 베이킹 메뉴는 없어도 된다. 차라리 요걸 드립 시험으로 가자. 이런 사건은 무조건 위에예요.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되죠. 네, 그럼 오늘 보고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 네. 근데 되게 신기해요. 이 동네에서 네. 이걸 체감하면서 자기가 계산 빼돌리는 건데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네. 저는 그게 가장 이제 할까 말까 계속 고민했을 때 하루에 전 자기가 탈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 상권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이제 쉽지 않을 나갈 것 같아요. 쉽지 않지. 저는 생각보면 여기 한 1000명이 없을 것 같은데 1100명까지 찍히니까요. 저희 영상 밑에 링크 보시면은 상담 신청을 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응대하겠습니다. 초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요. 진짜 한 달 고민했거든요. 네. 그걸 비용으로 환산하면 사실 네.
근데 주변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금 생각하면은 여기 장소에 대한 거를 사실 장소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장소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고민했을 때 차라리 지금도 사실 도움이 많이 되지만 네. 그때도 초기에. 초기에도 초기에. 한번 자리 초기에 진짜 그 점이 말이 돼? 막 약간 이걸로 그 말이 돼? 막 이걸로 진짜 한참 보냈거든요. 네. 맨 처음에는 이게 사람이 눈이 뒤집히면 무조건 계약도 돼요. 구석이라는 느낌을 못 받잖아요. 아, 맞아요. 여기랑 저기랑 뭐 한 50m밖에 차이 있구나? 이렇게밖에 안 보이지 이게 끝까지라고는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네. 난 오늘 알았어. 그 느낌을. 네, 이렇게 오늘 컨설팅을 마쳤습니다. 오늘 컨설팅 받으신 분은 자기 브랜드를 이미 가지고 계셨지만 오프라인 매장이 없으셔서 그거를 오픈하기 전에 이제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셨고요. 이분이 궁금하셨던 건 그거였어요. 과연 어떤 손님이 올 것이냐, 그리고 가격 정책과 메뉴는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느냐, 그 고민이 가장 크셨는데, 저희가 데이터 분석해봤을 때 그 지역에는 40대 남성이 1위, 그리고 30대 남성이 1위로 매출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커피숍이라고 하면은 여성 고객이 더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지역은 지식산업센터가 몰려있고 아무래도 신규 지역이다 보니까 남성 직원분들이 조금 더 높은 성향을 보였어요. 이거는 단순히 지식산업센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마다 다른 이런 특징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40대, 30대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메뉴,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제일 크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격 정책도 주변의 커피숍에 경쟁할 수 있는 주변 커피숍 가격에 맞춰가지고 제안을 또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설팅 받으신 이 대표님은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요. 이분께서는 특히 또 컨설팅을 받기 전에 본인께서도 사전조사를 어느 정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본인만 그렇게 조사했던 거를 믿지는 못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가 소상공인 데이터나 인터넷에서 카드 매출 데이터로 보여드린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어느 정도는 맞아서 조금 안심한 상태로 매장을 오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매장을 한 개 오픈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한 3개 정도를 한 번에 오픈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 부동산 자산전략센터를 찾아주셨고요. 그거에 맞춰서 잘 컨설팅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